김현정의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네. 이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백성문 마당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자,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제 택시 기사분이 딱 타자마자 네. 백마당쇠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로요.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 왕팬이고 또 이 백마당쇠와 노상국님의 왕팬이라고 굉장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야. 저는 사실 인사를 안 하는 걸 컨셉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 이제 백마당쇠라는 소리를 듣고 아, 나 이제 자포자기를 하면서 내가 마당쇠가 됐구나. 인정한 하루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야, 아까 6708 그분 아니시죠? 동일인 아니시죠? 와, 귀한 택시기사님. 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전국의 택시기사님 중에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오면서도 들으면서 왔어요. 번호 좀 외워오시지, 그분 뒷번호.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노상국님 어서 오세요. 네, 성문아 지금 몇 시니? 8시 30분이네. 뭐예요? 수요일에 라디오 재판정 하는 시간이구나. 수락관 노상궁 보러 빨리 가야지. 아우. 지금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대답해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저를 배시네요. 진짜. 아니, 질문인지 좀 애매해가지고요. 지금 질문이잖아요. 지금 몇 시냐고.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글거려서 자제해야지 하는데도 또 중독성이 있는.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우리 PD님께서 저보고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자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만입니다. 반응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다음 주 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삐졌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하는 라디오 재판정. 근데 우리 이렇게 웃고 즐거워할 때만이 아닌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지난주에 두 분 다 징역 25년 이상 나올 거다라고 네. 두 분 다 그러셨는데 틀렸습니다. 틀리셨어요. 뭐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네, 뭐 1년 차인데요. 뭐 사실 그걸 너무 틀렸다고 하시는 건 좀 억울한데 일단 기본적인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예. 최순실보다는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인정됐다라는 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생각이 맞았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1심 판결이었고 항소심에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나온 형까지 합치면 지금보다 더 중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노 변호사님. 저도 사실은 형량이 좀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형을 감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실제 일은 벌어진 것이고 만약에 그게 모르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최순실 씨하고 같이 공범으로서 그런 이익을 누렸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형 사유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이분 때문에 51명의 나머지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다 같이 형을 살고 있는 중이고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거의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 다 24년형은 좀 적은 거 아닌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재판 시작이 됩니다. MB도 재판 보이콧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닙니까? 강훈 변호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접견하고 나와서 예.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한번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받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 수사 다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콧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정치 투쟁화 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깜깜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무슨 증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예.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정에 가면 이제 수사 기록부터 일체를 다 볼 수 볼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그걸 거예요. 보고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부터 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아예 재판을 거부했다면 지금 MB는 그래서, 조사 안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보신다. 사실 괜히 조사받으면서 본인의 네, 패를 네. 깔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에 임할 거다.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생각.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예. 검찰에서 상당한 양의 다른 사람의 진술 증거들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봤을 거다. 다 알려줬어요. 그 당시에. 당신이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나 A는 뭐라고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었고. 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걸 근데 불충분하다. 그걸 다 보여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다 당연히 보여준 그렇죠. 근데 일부 네. 이런 진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지 실제로 그걸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 근데 자세한 그 정도면은 내용까지는 엄청나게 알지 못하는 많이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 그걸 깜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렇게는 안 생각하고 아마 유도 신문 같은 게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분의 의견이 뭐 분석은 갈립니다. 분석은 이제 갈립니다만 일치하는 부분은 어쨌든 재판은 나갈 거다.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재판 나가야죠. 분명하게 지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일치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참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앞에서 백마당 스님이 신나게 시작해 주셨는데 결국은 또 무겁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정 주제는 이것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주제입니다. SNS 사용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제가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쌤스타그램에 올린 우리 아이 사진. 이것은 초상권 침해냐? 아니다. 그 정도는 관습법으로 용인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쌤스타그램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이집 같은데 이제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예.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스타 같은 곳에.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앞치마 이렇게 하고 그렇죠. 급식 뭐 이 사랑하는 아이들 뭐 이러면서. 10명의 아이들 네. 다 품고선 찍는. 네, 그런 거요. 네. 그런 걸 찍어서 올리는데 예. 이제 일부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 가끔은 내 애만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싫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 왜 실제로. 이렇게 코 찔찔리면서 그렇죠. 나온 우리 거야? 애만 표정이 왜 저래 이럴 수도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애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요즘에 아동 범죄 같은 것들 많으니까 혹시라도 범죄 대상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 불안한데 이걸 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니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또 뭐 항의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예. 라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혹시 내가 항의하면 우리 애만 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쌤스타그램은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예, 선생님이 합쳐서 올리는 거죠. 쌤스타그램. 쌤과 인스타그램. 네. 쌤 인스타. 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쌤스타그램이군요.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냐 요즘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소송까지 간 일은 없지만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뭐 이런 경우의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찍은 사진이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엄마한테 소송 거는 일이 있다면서요, 노 변호사님 진짜요? 그거는 좀 주로 이제 약간 아이들 귀엽다고 목욕 같은 거 시키거나 예, 목욕하고 난 다음에 약간 노출이 되는 그런 장면을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올려놨을 아니, 때 목욕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데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엄마 예, 올리는데 아이들은 욕조에서. 창피하다. 왜 나의 그런 것을 보여주느냐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고 이게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동 성포르노로 사실은 그게 처벌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특히 엄격하게 예. 좀 단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자, SNS 사용이 점점점 활발해집니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할 것 없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이 초상권 문제 생각해보자 해서 오늘 재판정에 올린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좀 이 범위를 좁혀서 쌤스타그램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쌤스타그램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아니다.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될까?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은 어느 쪽? 뭐 엄밀하게 뭐 초상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 문제보다 예. 이 정도까지 문제를 삼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상규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본인도 같이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린 것까지 예. 같이 찍었을 때 일단 동의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사진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선생님도 거기 분명히 거기 있는 들어가 거예요. 있으니까요. 같이 찍은 거. 이런 것까지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건 세상 못 삽니다. 너무 각박하다.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자. 백 변호사님 무죄 또 뭐 허용, 관습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그 취지도 잘 알겠고 선생님 마음도 잘 알고 또 사실 저희 아이 사진을 올려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언지를 주지 않고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올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이게 굳이 초상권이든 뭐든 떠나서 공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아니고 선생님의 개인 SNS를 그럼요. 할지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된다. 미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좀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허락 받아서 오케이한 사진만 올렸어야 그렇죠. 된다. 안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된다. 유죄, 초상권 침해
뭐 공개 안 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두 분이 방송 편의상 나눠서 입장 설명하신다는 건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자, 저는 초상권의 정의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찍히지 않을 권리예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예.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가 저랑 같이 사진 찍자 그럴 때 제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공표하고 이용하고 무단 복제하는 것을 또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일단 찍는 걸 거절하고 그다음에 찍힌 이후에도 예. 이건 내가 동의를 했지만 찍힌 거 그렇게 무단으로 쓰지 배포하고 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예. 이 모든 걸 합쳐서 이제 초상권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초상권의 개념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누가 저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릴 때도 허락받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이냐 범위이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회상규상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누군가가 제 사진을 찍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그럼 당연히 허락받아야죠. 근데 개인 인스타에 같이 이렇게 찍고 사진 올리는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걸 갖고선 이걸 뭐 물건을 파는데 그럼요. 이용한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모르는데 그냥 올린 거 아니지 않느냐, 올린 거지 않느냐. 이것까지 그렇게 하는 건 사회상규상 너무한다. 노 변호사님.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홍보 한번 하면서. 예.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보면 예.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인에게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요. 예. 저는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할 때 코나 뭐 눈이나 이런 데 성형수술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동의서라는 거를 줍니다. 예. 이 당신의 성형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걸 비포 해요. 애프터. 예. 그러면 거기다 전부 다 체크해서 예스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올렸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본인이 예스했다면. 안 되겠죠? 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 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예. 이 특정한 것, 예를 들면 나는 내 치료 때문에 사진 찍는 건 오케이지만 예. 이것을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광고하는 거는 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건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예. 찍는 경우에 예스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초상권에 그게 대한 바로 부분이 이 엄격하게 부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엄격하게 사진 찍는 적용된다. 건 오케이. 예. 그러나 내 얼굴을 그렇게 공개하는 건 안 오케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 제가 좀 핵심을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진을 지금 같이 찍은 거거든요. 이게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같이 찍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이걸 블로그에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해도 좋다는 걸 동의한 걸로 볼 것인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노 변호사님의 예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올리는 거 이거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를 지금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코 높인 사진, 쌍꺼풀 보세요. 수술한 아까 사진. 조금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허락을 받은 범위 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같이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개인의 인격권을 좀 많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예. 아이고 저렇게 생겼어서 전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들과 한 10몇 명 우르르 같이 선생님이 사진을 찍은 것을 예. 그러면 각각의 부모님들한테 다 한 명씩 전화를 해서 제가 A랑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희가 10명을 찍었는데 제가 이거를 개인 SNS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못 올려요. 그쯤 되면. 못 올리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범위 내라는 게 예. 아까 같이 그런 류의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찍는 사진들 예. 이런 경우는 같이 찍을 때 올리는 것도 지금같이 SNS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허락을 한 범위 내로 보는 게 그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상식이에요. 상식. 같이 찍는 순간 허락이라는 거 그럼 부모들이 아이에게 교육시켜라. 그렇죠. 그 말씀이세요? 아이가 이거는 그러니까 예. 저 선생님 저 이거 찍은 거는 저 같이 올리시는 거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이들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다 같이 웃으면서 찍은 것을 그걸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모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무리고.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그런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용인하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각박하다. 너무 각박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같이 찍는 순간 이건 동의의 의미가 들어간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SNS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논거로 들어주셨는데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문자도 굉장히 갈리네요. 오늘 이유진 님은 저는요. 제 SNS에 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끔 가다 무슨 중고품 파는 사이트 같은데 카톡 사진이 악용된다는 얘기를 들은 후로부터는 아이 사진도 절대 못 올려요. 하물며 선생님이 제 아이 사진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반면에 6708님, 한남심리 외 많은 분들은 이 정도 교사가 아이 사진 올리는 것까지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네요. 한남심리 일단 올릴 수 있도록 해두고 이의 신청하는 부모들에 한해서 내려주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7840님 몰래 찍어서 올린 거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까지 너무 각박합니다. 두 개 읽으시네요. 반대 의견은. 자, 더 읽겠습니다. 노상국님 거 더 읽겠습니다. 9576. 아, 너무 예민하세요. 9576님. 아니 아까 제가 여기 반박도 못했는데 갑자기 문자로 넘어가시고 저는 언제 설명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요 다음 드릴게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딘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5280님. 초상권 침해죠. 100%입니다. 이분도 역시 딸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못 올리신대요. 요새 이제 범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범죄와 연결시켜서 해주고 계세요. 초상권보다가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노 변호사님.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허락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아이와 사진 찍은 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사실은. 아, 그럼 선생님들 거마다 다 체크해야 다 찾아봐야 되냐,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허. 또 하나는 저도 제 아이들을 하고 찍은 사진 절대 안 올리고요. 저희 아이들 뭐 이렇게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뭐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 SNS 정 아이디나 이런 거 있으면은 미국 비자 받으러 갈 때도 다 내라 이런 시절이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심사하겠다 이런 뜻이어서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영화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은 딱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혹은 아주 우연한 단서 같은 거 발견할 때 사진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발견해내는 그 장면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 관련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충분히 말씀하셨죠. 지금 백 변호사님 옆에서 애 같아요. 시간이 가는데 하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영화 속 얘기고요. 마지막 부분 영화 속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쪽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거는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고. 그럼 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른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죠. 이제 더 나가 보면 이제 그 샘스타그램에서도 다 허락을 받는다면 더 나가 보면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서 같이 막 찍은 사진들 나중에 다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내가 이걸 저기 올려도 되니 이런 걸 물어보고 살아야 되나요? 백변 노변 저 셋이 찍고 나서 백 변호사님이 올리려면 그럼 다 물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참 저희 이거 라디오 재판장 이거 이렇게 봉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허락 안 받았어요. 우리 그때 허락 받았어요. 당연하죠.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데. 사진 찍는다고 우리 이거 올릴 거라고 막 하고 사진 했어요. 찍는다고만 했죠. 아니 올릴 거라고 했다니까. 올릴 거라고 했다니까요. 싸우지 그러니까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보통 그때 이제 하셨다니까. 친구들과 같이 뭐 술을 한잔 하거나 이럴 때 사진 찍으면 야 그거 나 좀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 있으면 안 올려요. 근데 같이 찍고 아무 말 없으면 올리는 거 이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불법 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이거는 좀 이게 상식인가요? 저는 오늘은 상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싶어요. 상식에서 법도 상식이다. 백 변호사님 이 말씀이시고 노 변호사님은 지금은 사실은 범죄가 횡행한 시절에 그건 아니다. 이 말씀. 백 변호사님처럼 하면 재판에서 집니다. 왜요? 민사상. 아, 오늘 굉장히 불꽃이 튑니다. 두 분이 불꽃이 튀고 청취자 의견도 불꽃이 튑니다. 지금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계속 의견이 바뀌어요. 52, 48, 49, 뭐 51 이렇게 왔다 갔다 밝히는데 지금 그냥 이 순간으로 끊겠습니다. 이 순간으로 끊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누가 지고 누가 이겼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가 그러네요,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네요. 자, 샘스타그램에 교사가 내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것은 과연 초상권 침해인가 아닌가?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52% 대 48%. 이건 정말 48대 52. 52대 48로
초상권 침해가 맞다 쪽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팽팽하네요. 사실 오늘 포커스가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초상권 예.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잘 우리가 화두 던진 거죠? 네, 그럼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희, 백성문 두 분이었습니다.